공간도형입니다. 공간도형. 예, 황당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공간도형 얘기에 대한, 뭐랄까, 그 복선? 네, 는 언제부터 깔려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 무슨 기둥의 부피가 어떻다는 등, 뿔의 부피가 어떻다는 등, 예, 직육면체를 뭐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이런 재밌는 놀이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공간 지각력을 길러주려고, 예,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슬금슬금 애를 써왔던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제 고3, 19살 마지막에 공간도형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단편적인 도형을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좌표계에다가 올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좌표계에다가 올려서 이제 내가 진짜로 이렇게 다뤄보자. 잘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죠. 1학년 때도 내가 직선을 몰라, 뭐 원을 몰라. 동그라미가 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동그라미를 XY 좌표계에다 올려서 방정식으로 다뤄보자, 이런 거였죠. 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먼저 이렇게 공간도형의 일반 성질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걸 들고 X, Y, Z 좌표계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다뤄보자, 방정식으로. 요런 게 이제 목적인 단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전초전으로 공간도형의 이제 기본 성질들을 익히는 단원인데요. 공간에 대한 감각만 좀 가지면 돼요. 여기 설명을 먼저 할까요? 네. 바이블 포커스 중에 이런 애 처음 봤죠. 뭐라고 수식 하나도 없이, 예, 등식이나 공식 같은 거 하나도 없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꼬인위치에 있다, 예, 포함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데,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감각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만 나중에 방정식으로 다룰 때에도 이런 상태이니까 내가 이런 공식을 쓰고 이렇게 방정식을 다루어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면에서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죠.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었나? 자, XY 좌표계를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려 놓고, 두 직선이 갖고 있는 위치 관계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평면에서 두 직선이 갖고 있는 위치 관계, 만난다예요. 만난다. 그리고 이거와 전혀 다른 상태로는 안 만난다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만난다와 안 만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선생님,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행, 일치, 수직이요. 평행하다, 일치한다, 수직한다,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이건 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평행한다, 일치한다, 수직한다는 문제를 풀기 위한 분류인 거지, 실제로 그때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어떤 일반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 만난다와 안 만난다가 전부였어요. 수직은 만나는 케이스 중에 특별한 거죠. 수직으로 만난다니까. 평행, 일치도 마찬가지. 일치도 평행한데 가서 겹치는 그 유일한 한순간의 특별한 순간이 있는데 그걸 일치라고 한다 라는 거지. 일치는 한 직선이죠. 두 직선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간으로 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인데, 이렇게 X, Y, Z 좌표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감각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도 수직, 이렇게도 수직, 이렇게도 수직인 세 상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X, Y, Z 좌표계에서 두 개의 직선이 갖고 있는 위치 관계는 어떤 게 있겠는가 라는 건데, 제가 원래 교보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걸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게 공간이잖아. 이게 내가 서 있는 이 자체가 3차원 공간이잖아. 이 공간에서 두 직선이 갖고 있는 위치관계에는 기본적으로 평면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난다죠. 만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대고 비비면 만난다가 돼요. 예? 뭐 수직으로 만나든 뭐 하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상태가 있죠. 평행. 이렇게 해도 평행이고, 이렇게 해도 평행이고, 이렇게 해도 평행이고, 이렇게 해도 평행이고. 예. 그래서 안 만난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난다와 안 만난다가 있어요. 공간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이 안 만난다가 다시 둘로 갈려서요. 평행하다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진짜로 볼펜 2개 이렇게 딱 들고요. 한번 해보세요. 공간에서 직선의 두 상태를 아무렇게나 한번 이렇게 놓고 싶은 대로 만들어 봐. 그러면 이 만난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처럼 드문 일이에요. 이게 만난다가. 그리고 공간에서 평행하다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얘랑 똑같이 이렇게 하나를 갖다 대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 거니까 만난다와 평행하다는 진짜 공간적인 상태에서 0.00001%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이거 만난다와 평행하다. 그러면 나머지 99.9999%는 뭐냐? 요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런 상태. 안 만나는데 평행이지도 않은 거야. 이게 사실은 99.9%의 뭐 공간에서 직선 2개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 대부분 다 안 만나요. 이렇게 하면 안 만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데 그럼 둘이 평행한 거냐? 평행하지도 않죠. 이거 어떻게 평행해요? 요런 상태가 바로 꼬인 위치라고 부릅니다. 꼬인 위치. 꼬였다는 거예요. 꼬인 위치. 이게 99.99999%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이 하나 추가되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공간에서 두 직선이 갖는 위치 관계는 대부분이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꼬여 있다. 꼬인 위치. 그러면 직선하고 평면, 공간에서의 평면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참 그리기가 애매한데, 제가 x, y, z 축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널빤지 같은 애를 하나 두었다고 할게요. 이 장면을 상상하세요. 이 장면을. 널빤지 같은 애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보일까? 지금 저 평행사변형 그린 거 아니에요. 평행사변형 그린 거 아니고 사실은 평면이라는 애가 테두리가 있지를 않죠. 무한평면이에요. 무한평면. 직선도 무한직선이고 평면도 무한평면인데 사실은 가생이가 없는 애를 그려놓고 당신들 보고 인지하라 그러면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사각형 널빤지 모양으로 평면을 인지하도록 그려놓은 거다. 사실은 이쪽 무한대 저쪽 무한대 이렇게 펼쳐지는 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공간에서 그럼 좌표 평면도 지울게요. 좌표 공간도 지우고 요런 상태의 평면을 하나 마련을 해둡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직선과 이 평면이 갖고 있는 위치 관계가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지를 상상해 보면 이번에도 3가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거죠. 소리 들려요? 이런 거. 갖다가 꽂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장 많은 케이스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평면하고 직선하고 지멋대로 놀면 대부분의 경우 이 직선, 무한직선이 이 무한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또 99.99%죠. 그러면 이거 말고 좀 특별한 관계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 직선의 그림자를 제가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 실제 직선으로부터 그림자까지의 거리가 모두 동일한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죠? 예, 요렇게 되는 평면 위에 요렇게 된 평면 위에 직선이 요렇게 놓인 상태인 거예요. 요렇게 놓인 상태. 예,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냥 만나지 않는다죠. 만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걸 평행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선을 아무리 연장을 해도 이게 각도가 이렇게 기울지 않는 한은 영원히 이 평면과 만나지 않는 거죠. 이 평면도 무한평면, 이 직선도 무한직선. 근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 절대 만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평행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만나지 않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태는 뭐가 있겠어요? 예, 이게 요 평행 상태에서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쭉 수직 하강을 해요. 수직 하강을 하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예, 이게 원래 직선은 두께가 없는 거니까 이 평면 위에 고스란히 놓였다라고 합시다. 평면 위에 놓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놓인 상태. 이거를 이 책에서는 포함된다, 평면에 직선이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세 가지 상태가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되겠습니다. 자, 납득하시겠죠? 마지막, 공간에서 두 개의 평면은 그럼 어떠냐?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에서 두 직선이 갖고 있는 위치 관계 또는 그들의 성질 또는 관련 문항들이 정확하게 공간으로 가면 두 평면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잖아요. 그럼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잖아요. 공간에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입니다. 딱 z 성분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z 성분을 하나 추가하면 평면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럼 뭐 대단한 성질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2차원에서의 직선과 3차원에서의 평면은 실질적으로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거다. 그래서 말인데 아까 얘기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뭐였었죠? 만난다와 안 만난다였어요. 그죠? 만난다와 안 만난다. 똑같습니다.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제가 그림을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인지가 되나요, 이게? 이렇게 교선 하나를 가지면서 만난다. 그리고 교선이 절대 생길 수 없는 상태. 두 개의 평면이 나란한 거죠, 이렇게. 나란해서 교선이 절대 생길 수 없는 평행하다의 상태. 평행하다, 만난다. 이렇게 딱 두 가지의 상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아니다. 이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공간에서 직선하고 평면하고, 그러니까 두 직선이라고 그러면 이게 수직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딱 보이죠, 각도가. 근데 평면하고 직선하고 수직한다. 이게 표현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애매해요. 얘가 이렇게 당신들 지금
카메라로 영상 보고 있으면 이거 수직인 것처럼 보이죠? 예? 수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거든. 이게 수직이야? 아니지.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이게 수직으로 보이거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려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도 이게 수직이 유지되어야 수직이거든요. 보는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직선하고 평면하고 수직한다라는 상태를 어떻게 조건화할 것인가인데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납득시키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멈춰놓고 생각해서 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세요. 저는 짧게 얘기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수직이라는 건. 밑으로 뚫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수선의 발 자리가 있을 거예요. 수선의 발, 떨어진 자리. 거기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 직선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평면 위에다가 대고 직선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에, 아이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에 각각 수직, 이렇게 각각 수직. 요 직선과도 수직, 이 직선과도 수직 이렇게 되어야 이걸 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면과 직선이 직교한다, 수직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연체가 있어. 삼연체가 있는데 이 직선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밑에다가 조그만 X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조그만 X 표시가 뭐냐면 바로 얘를 축소시킨 그림입니다. 이걸 축소시켜서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다 X를 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평면 있죠. 이 바닥평면에 서로 다른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직선을 그렸고 그것에 각각 수직인 그런 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목표 지점 뭐 보물이 거기 있다 X 이게 아니라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의 뜻을 작게 그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말은 평면 위에 두 직선으로부터 각각 수직이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각각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인데 그러면 두 개 아니고 세 개는 안 되나요? 네 개는 안 되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최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두 개랑 이렇게 수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평면에다가 어떤 직선을 갖다가 놔도 이 L과 다 수직이에요. 다. 100% 수직입니다. 이게 공간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소 두 개와 수직이면 모두와 수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와 수직이면 모두와 수직이다를 담보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와 수직이면 모두 수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도형은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인간이 이렇게 착시를 가지죠. 착시. 사람은 공간을 살지만 평면을 바라보니까 실제 우리 망막이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을 봐서 착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쪽 각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쪽 각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이라서 또 문제는 다 종이라는 평면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착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착시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도형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암기하는 거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정리가 있습니다. 3수선의 정리. 세 개의 수선, 세 개의 수직선에 대한 정리예요. 세 개의 수직에 대한 정리, 3수선의 정리입니다. 학교 내신 또는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나온다면
결코 빠지지 않는, 반드시 등장한다고 보는 성질이 바로 3수선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평면 위에 선 하나, 평면 밖에 점 하나. 자, 이게 재료예요. 평면 하나, 그 평면 위에 아무거나 선 하나, 그리고 평면 밖에 떨어져 있는, 평면 위에 놓여져 있지 않은 점 하나. 요 세 개가 재료입니다. 그럼 세 개의 수직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수직은 뭐냐면 요 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 이 수직이에요. 1번 수직. 1번 수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요 수직이에요. 이게 2번 수직. 2번 수직.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점에서 요 수선의 발에다가 내려서 나온 이 수직. 이게 3번 수직인데요. 3번 수직. 그러니까 수선의 발, 공간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수직, 그 다음에 요 평면 위에서 그은 수선의 발, 요 수직, 그 다음에 공간의 한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요 수직 하나. 이 1번, 2번, 3번이 세 개의 수직인데, 그러면 3수선의 정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수선의 정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별 얘기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1번과 2번이 만족되면 3번은 자동 성립한다. 자동 수직이다 이거예요. 1번과 2번을 만족하면 3번은 자동 수직이다. 이게 왜 세 가지 형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번과 3번이 성립하면 2번은 자동 수직이다. 2번과 3번이 성립하면 1번은 자동 수직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인 거예요. 결론을 내면 여기 세 가지 수직이 있는데 세 가지 수직이 있는데 이들 중 두 개가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자동 성립한다. 나머지 하나의 수직을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번, 2번일 때 3번, 1번, 3번일 때 2번, 2번, 3번일 때 1번. 이걸 문장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OP와 알파가 수직이면 OH와 L가 수직이면 요 두 개가 수직이면 얘와 얘가 수직이다. 이거 지금 제가 따라 써주기 싫으니까 여기 있는 그림 보시면서 얘하고 얘가 수직이면 이게 자동 수직이라고, 얘하고 얘가 수직이면 요게 자동 수직이라고, 요거 수직 성립하면 수선의 발 내린 게 딱 이 수직선 위에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3수선의 정리와 정사형, 공간도형은 딱 이 두 단어로 기억하면 됩니다. 3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이에요. 정사형.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유일한 수식이에요. 공간도형에서. 공간도형은 다 성질과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예요. 정사형. 한자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발을 정, 솔, 사, 발사할 때 그 사자예요. 그리고 그림자 영입니다. 번역하면 똑바로 쏘아 생긴 그림자. 뭘 쏴? 야, 그림자가 뭘 쏘면 생기니? 빛이죠? 맞아요. 빛을 똑바로 쏘아 생긴 그림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빛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선. 우리 시선을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이거 보세요. 자, 이 칠판이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평면이라고 봅시다. 당신들이 이 칠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이게 똑바로죠. 수직으로 바라보는 게 똑바로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당신들한테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직선 하나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이 보여요, 지금? 예? 내가 지금 보이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다르게 질문할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선분의 길이가 느껴집니까? 길이가?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가 얘를 슬쩍 틀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선분의 길이가 보일 텐데, 이 길이, 당신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선분의 길이는 이 짝대기의 실제 길이가 아닙니다. 요 정도 이렇게 틀어볼까요? 예. 엄청 짧죠? 근데 이 짝대기의 실제 길이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짧게 보인 겁니다. 왜요? 제가 당신들한테 공간적으로 이 선분을 틀었으니까. 아주 심하게는 점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죠. 예, 바로 지금 당신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선분의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화면상으로 보고 있는 이 선분의 길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당신들이 눈에서 레이저를 쐈다고 생각하세요. 레이저를 쏘면 얘가 이 끝에 레이저가 맞고 여기 가서 점이 찍힐 거고, 여기는 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길이가 될 거예요. 요렇게. 요게 정사형입니다. 요게 정사형이고, 실제 길이랑 대보시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이만큼을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정사형을 그림자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면 요런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스크린으로 삼는 평면이 하나 있는데, 실제 선분 하나가 이딴 식으로 놓여져 있다 라는 겁니다. 얘 실제 길이는 L이에요. L. 근데 얘를 이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쏘아보면 여기 수선의 발 떨어져서 요렇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본 길이가 바로 이 길이라는 거죠. 이게 L 프라임. 이 도형의 이름을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정사형의 길이는 실제로 어떻게 구하냐?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평행이동해서 내리면 이 각도 자체는 안 변하겠죠? 동의각이니까요. 그래서 이 동의각의 길이에, 이게 직각이니까 삼각비 생각하면 L 길이에 코사인 세타 배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코사인 세타는 삼각비라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양수만 생각하면 0에서 1 사이의 값이에요. 다시 말해 절대로 원본 길이를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사형 길이는 원본 길이가 맥시멈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1 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세타가 0 될 때. 세타가 0 됐다는 얘기는 이 평면 위에 진짜로 놓였다는 뜻이죠. 그거 외에 들어 올려서 생겨난 각도가 생기면 반드시 정사형의 길이는 원본 길이보다 짧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면 도형도 역시 구나 뭐를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이상한 도형을 하나 갖다 놨다고 해봐요. 이상한 도형을 갖다 놨으면 이게 이 스크린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생겨난 도형의 사이즈, 그 넓이는 원본의 넓이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각도상으로 틀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 S 프라임 정사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원본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하라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직선 같은 경우는 팍 꽂아놓고 이 각도를 재면 되는데, 이거 평면 도형일 때는 어떻게 각도를 구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형이 놓여져 있는 또 하나의 평면이 있겠죠. 이렇게. 이 평면이 놓여져 있는 또 하나의 평면이 이 도형이 놓여져 있는 평면이 있을 것이고, 이 평면과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요. 여기다가
여기 요 평면에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 놓고 얘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줘서 들면 여기 보시면 옆에 아, 네, 씨. 종이로 하려니까 안 되네. 자, 요 평면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림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지금 바닥 평면하고 각도가 보이시죠? 이 각도의 코사인 세타 배만큼으로 요쪽 지금 제가 바닥에 들고 있는 애 그림자가 생긴다 라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요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원본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 놓잖아요. 원을 그려 놓으면 그 녀석의 정사형은 앞뒤가 짧아지고 옆은 그대로 있는 타원의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타원을 이래서 배운 거예요. 타원은 원의 정사형이에요. 여기 원이 있다. 그럼 여기는 타원이 생겨요. 그럼 당연히 넓이가 바뀌겠죠. 그 타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 각도 세타를 구해서 원의 넓이 코사인 세타 배라고 하면 타원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요런 개념을 정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이 아프죠? 이게 재밌으면 본인이 이과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솔직히 나는 진짜로 이렇게 구분을 해. 공간도형이 재밌으면 자기가 이과란 뜻이야. 자, 이제 가봅시다. 평행과 수직 어쩌고 저쩌고 이 열심히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놓쳤어? 자, 공간에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어떤 평면인지 모르니까 이제 상상을 해야죠.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고 두 평면 베타, 감마가 평행할 때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의해 나누어지는 공간의 개수를 구하여라. 케이크 썰기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크 썰기. 요렇게 생긴 그 구로 할까? 구 모양의 순두부를 생각해 보세요. 구 모양의 순두부가 있고 얘를 내가 지금 공간을 대체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공간을 인지할 방법은 없잖아. 이게 지금 내가 손으로 휘젓고 있는 여기가 공간인데 여기를 뭔가 단면화 시키려면 테두리가 필요하고 그 테두리의 형태를 구형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유치한 건 용서하세요. 여기에 알파, 베타를 갖다 놓는데 평행하게 갖다 놓을 거래. 그러면 알파를 이렇게 썰잖아요. 이렇게 썰면 그 써는 걸 순두부를 자르는 칼이라고 생각하고 칼이 지나가잖아. 이렇게 칼이 지나가면 요렇게 칼이 지나간 단면적이 생기겠죠. 단면이 생기겠죠. 자, 이걸 알파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평행한 두 칼이 지나간 거니까 이 아래쪽에도 뭔가 생기면서 이 단면을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이 평면 베타와 감마가 평행할 때 그랬는데 이게 말장난인 게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와 감마도 평행할 수밖에 없죠. 뭐 피할 방법이 없어요. 평행의 상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안 만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고요. 이 구 모양의 순두부가 잘려나간 조각의 개수,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이 바로 공간 분할의 개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공간을 무한의 공간 맞는데 테두리로 표현하셔야 얼마만큼 쪼개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순두부 모양의 굴을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그럼 세 공간으로 나뉘었죠? 세 공간으로 나눴고 베타와 감마가 수직하게 라는 얘기는 이번은 이렇게 한번 썬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교선 생기고 여기 교선 생기고 나서 공간이 몇 개로 분할됐나? 원래 공간이 하나, 둘, 세 개였잖아요. 예,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평행한 두 평면으로 잘랐을 때 한 공간, 두 공간, 세 공간 생겼고 그 아이를 위에서 아래로 썰었으니 예, 수직으로 썰었으니 걔가 다시 둘로 분할이 됐겠죠. 그래서 6개의 공간으로 분할이 되었다. 이거는 4개의 공간 분할, 6개의 공간 분할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러면 당장에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되냐면요. 최소 개수는 최대 개수는 공간 분할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꺼번에 해보면 1번 답이 최소 개수예요. 맞아요. 예, 직선으로 원을 자를 때랑 비슷한데 예, 이렇게 자르고 하나, 둘, 셋 자르면 예, 4개가 평면 3개로 공간을 분할할 때 4개가 최소 개수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늘려갈 수가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방금 전처럼 이렇게 평행한 두 개는 놔두고 평행할수록 공간 개수가 줄어드니까 얘를 수직 또는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선으로 잘라도 되는데 이 두 개의 평면과 이렇게 교선 두 개가 생기게 자르는 방법, 그게 6개예요. 6개. 아,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6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선을 하나만 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선 생기는 거 보이시죠? 요 교선을 공통 교선으로 하는 평면을 하나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니네한테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다. 나 그림 진짜 잘 그렸는데. 한 교선을 공유하는 세 평면이거든요. 한 교선을 공유하는 세 평면. 이렇게 자르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요. 이것도 6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간 하나를 더 늘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요거 있죠. 요 녀석에서 평면 하나를 살짝 위쪽으로 띄우시면 살짝 이 교선을 한 평면만 살짝 지나가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풍차 모양으로 그리는 게 인지가 더 잘 되는데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잘 봐봐. 여기 교선이 이렇게 생겼지. 근데 평면 하나가 어딜 지나가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건 잘못 그렸네. 다시. 에이씨. 자, 이렇게 하나를 그릴게요. 그리고 요렇게 하나를 그릴게요. 그럼 여기 교선이 생기겠죠. 이렇게 교선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요. 그때 이 두 평면을
이쪽에서 이렇게 썰면서 평면이 하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다. 이게 내가 맨날 잘 그렸던 건데. 뭘 딱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얘가 사실은 평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면이었다. 이렇게 평면이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기고요. 이 안이 교선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게 보이죠? 이거 교선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교선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를 고스란히 평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둘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간이 생기고 둘레에 여섯 공간이 생기고 가운데 한 공간이 더 생기죠. 그래서 이건 7개의 공간이 됩니다. 예. 서로 평행한데 한 직선은 공유하지 않는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이런 애를 만들면 7개, 상당히 많은 개수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7개가 최대 개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케이크 자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자를 때 친구가 7명이 와서 총 8명이 됐어. 그러면 케이크를 균등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요. 먼저 이렇게 한 번을 잘라서 반을 갈라요. 반을 가르고 이렇게 한 번을 자르면 아이고.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자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이게 자르면 중간에 이런 교선이 생겨나면서 케이크 위쪽으로 하나, 둘, 셋, 4조각,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4조각이 생겨서 8조각이 생깁니다. 8조각. 8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2의 3승 생각하시면 돼요. 2의 3승.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8이죠. 그게 이렇게 자르면서 둘로 나누고 그 둘을 이렇게 자르면서 넷으로 나누고 그 넷을 이렇게 자르면서 8로 나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공간은 3번의 칼질로, 즉 3개의 평면으로 최대 8개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앞두고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렇게 기억해. 평면 3개를 가지고 공간을 분할하는 최소 개수는 4개, 최대 개수는 8개, 그리고 만들지 못하는 공간 분할은 5개. 4, 5, 6, 7, 8 중에 5개의 공간 분할은 3개의 평면으로는 못 만든다. 이것도 문제로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소 4개, 최대 8개, 5개는 못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니네한테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내용은 옳은가 그른가 문제 자주 나와요. 안 나온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 자주 나오는데 누군가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해설에 그림 잘 그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옳은 것은 이래서 옳다, 틀린 것은 이런 발레 때문에 틀렸다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공부를 하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제 설명 듣는 것보다. 저는 이런 거 풀게요. 이런 거. 정사면체. 아이고, 가려져 버렸네. 상관없어요. 이거는 증명하여라 하잖아요. 무슨 증명을 해. 증명을 해. 그냥 외우는 거지.
증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저 참이란 얘기지. 참이니까 저 성질 그대로 기억해라. 이 성질 가지고 사면체 문제 풀 때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렸나? 정사면체 없냐? 여기 있다. 아, 하필 이 방향이야? 아,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점선도 없고. 관두자. 내가 그리고 말지. 자, 정사면체. 그러니까 정삼각형 4개를 붙여서 만든 주사위 같은 애예요. 주사위. 모든 면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모서리 BC의 중점 M 이라고 하고 할 때 모서리 BC와 AMD가 뭐냐면 요렇게 되는 AD 선분과 그리고 M을 연결해서 만든 평면이에요. 네, 요 평면이 BC하고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이다. 네, 그걸 그냥 외우시라고요. 아까 제가 수직과 직선의 평면 얘기를 할 때, 수직과 직선이 평면과 직선의 수직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죠? 이게 여기다 수직이라고 말을 하려면 이 평면에 최소한의 2개의 선과 각각 수직이라는 걸 알아야 평면의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그거예요. 이 AMD의 평면을 생각하세요. AMD 평면을 생각하시면 이 M이 BC의 중점이고요. 예, 정삼각형에서 중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내렸을 때 정삼각형의 중선은 수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ABC 평면에 M을 이으면 여기가 수직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죠? 또 바닥에 있는 BCD 평면도 정삼각형이죠. BCD 입장에서도 M이 자신의 한 변의 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D에서 M을 이으면 이게 중선이 된단 말이야. 이 중선은 바닥에 있는 아이와 똑같은 이유로 수직이 되는데요. 수직. 지금 보시면 AMD 평면에 최소 2개의 선과 BC가 각각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수직.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생각하면 D 파란색으로 써야 조금 더 납득이 되겠죠? M 이게 M A D예요. MAD. 이 지금 파란색 평면을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수평에다가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그럼 BC가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BC는 여기 있다. 예, 요렇게 거리를 갖게 해서 이게 B고 이게 C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 AMD 평면은 BC와 수직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라서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그림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 BC하고 AD하고 보세요. AD하고 그러면 평면 ADM이 BC와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이 평면에 있는 최소 2개의 선과 각각 수직이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과 얘는 수직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BC라는 선이 AMD 평면과 수직이 되는 순간 AMD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분과 BC는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BC와 AD는 그런 이유에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 2번이 바로 그거거든요. 모서리 AB와 모서리 CD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놔야 되는 정사면체의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예? 정사면체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게 정사면체를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요. 다른 모서리들은 서로 이렇게 꼭지점을 맞대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그 각도가 얼마인지 뭔지가 보이는데 이 중에 이 두 대상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선분이 있죠. 얘랑 얘 이런 거요. 요 두 모서리는 관계로 얘기하면 꼬인 위치예요. 꼬인 위치. 이거 아무리 연장해도 얘를 아무리 연장해도 서로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데 평행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마주보는 두 모서리는 꼬여있는 관계인데 그 꼬여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꼬여있는 게 아니라 이 꼬여있는 상태를 가만히 들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자 보이세요? 당신들 보시기에 수직으로 되어 있죠. 수직. 예, 맞아요. 꼬여있는 상태에서도 각을 잽니다. 어떻게 재냐면 한 놈을 다른 한 놈에 평행이동시켜서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이루는 각도를 서로의 각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직교하는 상태에서 쭉 서로 멀어져서 떨어져 있으면 이걸 수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직과 직교를 구분하면 됩니다. 직교하는 상태에서 멀어져서 꼬여 있으면 이게 수직인 거예요. 정사면체에서 이 서로 마주보는 꼬여있는 두 모서리는 서로 수직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직을 이룬다. 이 모서리를 쭉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얘네 둘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 요런 성질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서두가 길었죠. 앞에 내용들은 다 성질 관련해서 이거 외워놨으면 좋겠어. 이거 중요한 거야. 뭐 요런 말이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 문제가 출제된다면이에요. 만약 문제가 출제된다면 요런 문제 나올 겁니다. 요런 문제. 이게 뭐냐면 삼수선의 정리. 제가 공간도형의 키포인트, 키워드는 딱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삼수선의 정리, 정사형. 그죠? 그 중에서 삼수선의 정리가 사용되는 가장 시그니처 문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설명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항상 문제는 요 그림만 보면 돼, 그림. 그림이 너무 작은데? 다시. 문제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그림을 키워야지. 보세요. 자, 문제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어떤 거냐면 이 두 개의 평면이 서로 직각이래, 직각. 이렇게 종이접기 할 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직각이 되죠. 그렇게 직각으로 올린 애에다가 교선 위에 한 점 피해서 이쪽 알파 위에 있는 선 하나, 베타 위에 있는 선 하나.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종이에다가 이 접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접는 선에서 선 하나 긋고 이 접는 선에서 선 하나 긋고 얘를 이렇게 접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들어올려진 직선이 생기는데 재봤더니 이게 교선으로부터 30도 그리고 이 N이라는 선이 교선으로부터 45도를 이루더래.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펼쳤을 때 여기 접는 선으로 할 거야 한 다음에 P점 잡고 요렇게 30도 긋고 요렇게 45도 그었어요. 그리고 얘를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할게요.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 접는 선으로 얘를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 올린 거야. 이렇게. 그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 표시해 놨잖아요. 저기 보면. 그러면 지금 같은 평면 위에 있을 때는 이게 합산이 75도지. 45도, 30도 둘이 더하면 되니까 같은 평면 위에 있을 때는 각도 두 개는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적으로 이 두 선의 각도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분명히 선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 각이 줄어들어요. 서로. 그 각도가 몇 도야? 라고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의 코사인 값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예, 엄청 황당하죠? 근데 갈등하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하를 선택할 게 아니고 이거는 빨리 내신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상태 기억해 두세요.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평면에 선 하나 긋고 공간적으로 이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 세타가 얼마냐라는 질문인데 되게 주는 조건이 뭐냐면 교선으로부터 이직선이 이루는 각, 교선으로부터 이직선이 이루는 각을 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죠. 일반화시키면 이 각 알파, 이 각 베타를 줄 테니 이 각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요 상태예요. 예. 그러면 공식은 코사인 세타 이퀄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코사인 세타 이퀄 코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예요. 두 갈식으로 얘기할게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곱은 4분의 루트 6. 이 답입니다. 맞을걸요? 답이 얼마야? 네, 답 4분의 루트 6 맞죠?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왜인지 설명해줘. 왜인지가 바로 삼수선의 정리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평면과 그 직선 위에 있는 n만 먼저 볼게요. n만 먼저 보시면 제가 아까 삼수선의 정리를 성립하게 할 때는 재료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평면 하나, 그 평면 위에 선 하나, 평면 밖에 점 하나. 이 점을 이 지금 수직으로 솟아있는 알파 평면과 P점에서 이렇게 이 벽 타고 흐르는 직선 M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으로 생각할게요. 어떤 한 점 Q라고 할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잡으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요. 여기서. 예.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죠. 근데 그 수선의 발이 벽 타고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교선위로 떨어질 거예요. 교선위로. 자, 첫 번째 수직이죠. 첫 번째 수직. 그 다음에 요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H에서 다시 직선 N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예, 이걸 뭐 G라고 하면 지금 다 가정이에요. Q, H, G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인데 요 G도 두 번째 수직이죠. 근데 이제 표현하기 전에 제가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L 하면 요 각이 알파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교선과 직선 M이 이루는 각이 아니 여기 시키는 대로 하자. 30도라고 해볼게요. 30도. 그러면 요거 pH 길이 얼마냐? pH 길이가 L 코사인 30도죠. L 코사인 30도예요. 잘 기억하세요. 직각이니까 L 코사인 30도. 그리고 요 각 45도라고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면 이 H에서 G로 수선의 발 내린 이 길이는 얼마일까? 이 길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또 빗변 곱하기 코사인 45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빗변이 하필이면 L 코사인 30도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냐면 L 코사인 30도의 코사인 45도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살짝 깔끔하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이 선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 그럼 제가 아까 삼수선의 정리 뭐라 그랬냐면, 삼수선의 정리는 1번 직각과 2번 직각이 확보되면 Q에서 G에다가 내린 이놈도 직각이 된다. 이 3번 직각을 유도한다 그랬어요. 1번, 2번이 3번을 자동으로 참이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간적으로 보세요. PQG가 직각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 요렇게 돼 있는. 공간에 이렇게 떠 있긴 하지만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M과 N이 이루는 각이기도 한데 직각 삼각형 PQG의 직각 말고 한 각이기도 해요. 이걸 정면에서 쳐다보면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직각 P, G, Q 요렇게 생겼겠죠. 요 삼각형이 요 파란색 삼각형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인 거예요. 근데 이거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뭐겠어? PQ 길이 분의 PG 길이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얘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안다? 얘가 L이고요. 얘가 L이고 요 녀석이 L 코사인 30 코사인 45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면 L분의 L 코사인 30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L은 처음부터 쓸 필요 없었던 애라는 얘기죠. L은 당연하게 지워지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30 곱하기 코사인 45인데 이게 꼭 30도, 45도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알파, 베타일 때 얼마든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애라서 이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참 공식치고는 정말 허접한 공식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 상황 아니면 못 쓰거든. 이 평면이 직각만 아니어도 못 써요, 이거. 직각이라면 또 다른 공식 써야 됩니다. 직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두 개의 직각인 평면과 교선 위에서 뻗은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만 사용하는 공식이다. 근데 워낙 시그니처 문항이고 자주 나오니까 외워둬도 그 가치는 있겠다. 이번 시험까지만 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똑같은 애고요. 이번에 이제 시그니처 문항이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이라고 했는데, 정사형 얘기는 세 개 정도면 되겠나? 그래요. 원래 50분에 한 번씩 수업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수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쭉 갈게요. 어차피 당신들 영상보다 힘들면 니네가 알아서 끊어가면 되잖아. 봅시다. 그림은 역시나 따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A, B, C, D, A, B, C, D. 의 정사면체에 A, B의 중점을 M 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한 모서리 길이가 2래요. 2. 이게 다네. 자, 삼각형 BCM. BCM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이 삼각형을 말합니다. 삼각형의 BCD 위로의 BCD는 그냥 바닥이죠. 바닥. BC는 바닥에 그려놓은 삼각형이니까 바닥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매우 심플한 내용입니다.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라는 소리예요. 정사형의 넓이는 원본의 넓이의 코사인 세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본 넓이의 코사인 세타. 원본은 얘인데요. 이거 지금 당장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M이 A와 B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 옆면에 그려진 정삼각형 넓이의 절반이에요. 이거 수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BC라고 할게요. ABC 모든 이 정사면체를 이루는 모든 정삼각형, 옆면 정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ABC로 대변될 수 있는데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니까요. 이게 한 면적이 루트 3이거든. 루트 3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S는 2분의 루트 3인 걸 알고 출발하는 거고요. 문제는 요거 코사인 세타 이게 뭐냐라는 건데 제가 아까 평면 정사형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원본이 놓여져 있는 평면과 바닥면이 스크린이죠. 스크린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이쯤에서 이제 아까 공간도형에서 설명 안 한 한 가지. 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하는 거지? 혹자는 여기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평면은 원래 모서리가 없어요. 무한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의 옆구리를 가가지고 이렇게 각을 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옆구리가 이런 식의 옆구리면 이거 각도 재면 60도 나오는데 그럼 이 평면과 이 평면이 60도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선 위의 한 점에서 교선과 수직이며 이 평면 위에 있는 선분 하나. 까다롭죠? 교선 위에서 교선과 수직인데 이 평면 위에 있는 선분 하나.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교선 위에서 평면 위를 지나가며 교선과 수직인 평면 하나. 요렇게 선분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이 두 파란색 성분이 이루는 각이 바로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 BC의 중점 얘기했었는데 이 BC의 중점 N을 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BC가 바닥면인 BCD 면과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ABC 면의 교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그대로 교선 위에 있으며 이 평면 위를 지나가면서 교선과 수직인 선분 하나. 근데 그게 정확히 뭐냐면 이 준선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수직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교선과 수직이며 이 평면 위에 있는 선을 쭉 연장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딱 A로 가요. 그러니까 요게 직각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선분이 이루는 이 각을 구하는 것이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다 라는 겁니다. 아이고 먼 길 왔다. 자, 이건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사실 우린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무기가 있죠. 여러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변 길이 가지고 사이값 구한다, 한값 구한다 라고 할 때 코사인 법칙만 아는 애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D의 길이가 2죠. 그 다음에 한변설의 길이가 2니까 2대 1대 루트 3이에요. 이거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루트 3 2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반 잘라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에 바로 집어넣을게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분의 이거 제곱 3 더하기 3 빼기 이놈의 제곱 4예요. 그러면 뭐야?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네. 지워지고 나면 3분의 1. 와. 야, 모르는 척 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있잖아요. 이 3분의 1 유도했죠. 지금부터는 외우세요. 예, 외우세요. 정사면체의 모든이에요. 모든 면과 면 사이의 각은 다 동일합니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주사위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사위로 쓸 수 있는 도형은 모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외우는 겁니다. 아씨, 모르는 척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론. 아까 S'은 원본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아까 원본 넓이 2분의 루트 3을 구하는 과정이 전부고 코사인 세타는 애저녁의 3분의 1로 결정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선분 CM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CM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중점을 향해 이렇게 가는 중선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공간을 이렇게 가로질러 올라가는 어떤 평면에서 출발해서 이거는 BCD 평면이 맞으니까 이 녀석의 각도를 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분 CM의 BCD로의 정사형의 길이는 원래 공식으로 하면 L'은 L 코사인 세타인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 이미 정사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과 평면이 이루는 그 정사형은 실제로 이 공식을 잘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 진짜로 떨어뜨리는 거죠. 진짜로 이 L을 바닥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바닥의 수선의 발부터 C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구하려는 정사형의 길이가 맞죠. 근데 문제는 그냥 막 떨어진다가 아니라 너 어디 떨어지는 건데? 라는 그 떨어짐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여러분이 저랑 같이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푸시면 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뭘 그릴 거냐면 D, B, C를 정면으로 본 그림. 다시 말해 나의 눈이 이 면에 수직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볼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건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바로 이 A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A라는 꼭지점이 완전 이 수직 위에서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쫙 내려다 보면 이게 바닥에 가서 어디 가서 꽂힐까 얘들아? 바닥에 어디 가서 꽂힐까? A가 잘 모르겠어도 대답할 수 있죠. 직관으로 이 ABC, BCD 삼각형에 A가 위에서 쭉 내려와서 꽂힌다면 모든 꼭지점에 동일한 위치에 가서 이 역할이 동등한 위치에 가서 꽂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정삼각형은 삼각형의 오심 중 사심이 일치하는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까지 다 일치하는 도형이 바로 정삼각형입니다. 어디? 요 가운데죠. 가운데라 그러면 너무 애매하니까 높이로 따지면 D에서 중선을 내리고 그 중선에 2대1 내분점이에요. 즉 무게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중선의 2대1 내분점, 무게중심으로 표현한 여기가 바로 A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A를 여기다가 떨어뜨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A'이라고 할까요? A'? 네. A가 바닥에 떨어진 점. 무게중심에 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M을 생각하기 전에 M이 놓여있는 선분 AB를 보시죠. AB. AB가 바닥에 떨어져서 보인다면, 위에서 얘를 내려다보면 AB 선분이 어떻게 보일까? 라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 이 선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A'과 B가 연결된 선? 네, 바로 이거죠. 이거. 이게 B가 놓여져 있는 AB 선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선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M 얘기가 되게 쉬워지겠죠. M은 AB의 중점에 다 그은 점이에요. 중점에 찍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A'과 B의 여기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사라져라.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이 M일 거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M이 바닥에 떨어진 M 프라임이 이 I로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CM이라는 공중에 떠 있는 선분의 바닥으로의 정사형이 무슨 그림일지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길이가 이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판단이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한모서리 길이 2라고 그랬지. 자, 이제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실제로 CM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정사형의 길이인 거예요. CM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라니까. 바닥에 떨어졌어. 그럼 얘가 정사형이지 뭐. 예. 근데 요게 A'과 B가 정확하게 이놈의 무게중심이다 보니 60도인 정삼각형을 30도로 이렇게 쪼갰고요. 30도로 쪼갰고, 이 길이가 알고 싶다면 나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면 되는데, 이 길이는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니까 당연히 2고요. 예, 요 길이 얼마냐?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쭉 뻗으면 여기가 중선이 돼요. 이게 무게중심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이고 이 A'은 루트 3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했는데, 그 2대1 할 때의 중점이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등분인 거예요. 3등분. 그래서 루트 3 길이의 3분의 1이다.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은 여기서부터 코사인 법칙이요. 코사인 법칙 3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루트 3의 코사인 30도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시면 x가 나옵니다. 뭐 말하고 났더니 되게 거창한 문제가 됐네요. 사실 이렇게 고스란히 쫓아다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설명을 하다 보면 길어지네. (8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내보죠. 상황은 이래요. 이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있는데, 공이 하나 있어요. 공이 있는데, 빛이 지면에 수직이 아니고 60도의 각도로 비칠 때, 이 공 때문에 생겨난 그림자는 넓이가 얼마일까? 라는 겁니다. 넓이가 얼마일까? 근데 이게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데 뭐냐면 어설프게 한자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사형, 0이 그림자형이잖아. 그럼 정사형의 넓이 공식을 기억하고 얘가 그림자니까 요 그림자는 한 다음에 L'은 L 코사인 세타 이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란 얘기. 0, 그림자는 상징입니다. 상징. 아까 내가 그랬잖아. 빛을 쏜다 할 때 빛도 상징이라고. 내 시선을 말하는 거라고. 내가 보는 시선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보이는 스크린에 생겨난 그림자의 형상을 정사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곡된 그림, 그걸 정사형. 이거에 대한 이렇게 틀어진 아이를 정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그림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누가 똑바로냐? 누가 똑바로냐? 자, 저 구를 옆단면으로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이 구에 이만큼을,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고 이만큼을 뜯어 먹어도 그림자는 여기 그대로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구라는 부피 전체가 이 그림자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림자를 담당하는 애는 여기 접점부터 여기 접점까지를 이어 만든 이 단면 있죠, 이거. 이 지름 단면. 제일 바깥쪽 지름 단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사과는 다 뜯어 먹어도 그림자는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아이가 요 선으로 대변되는 원 있죠, 원. 그 원이 진짜로 이 그림자를 담당을 하는 건데, 누가 똑바로냐라고 하면 빛에 똑바로인 녀석은 얘죠. 얘. 이 평면이 놓여져 있는 애가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를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그림자가 오히려 원본이 되는 겁니다. 원본이 아니고 원형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자가 S가 되고 요 녀석이 정사형인 S 프라임이 되는다.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스크린이고 여기에 원형이, 이 동그라미의 원형이 아니고 오리지널이 여기 있고, 그 오리지널이 수직인 빛을 받아서 생겨난 요 단면이 실제로는 정사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얘는 S 프라임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다가 아니고, S를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 세타 분의 S 프라임을 하면 된다. 이런 문제예요, 이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리지널 S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정사형이 아니고. 오히려 이건 정사형을 알죠. 반지름의 길이가 5m인 원이니까, 옆단면이니까 25파이일 거 아닙니까? 파이 r 제곱. 그래서 오히려 얘를 알고 있고, 코사인 세타를 나누면 나오는 도형이다라는 거죠. 그때 그럼 코사인 세타는 60도인가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60도가 아니고 이거 연장 하시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빛이 지면과 닿는 각도가 아니고 이 스크린면이 원형이 들어있는 면과 이루는 각도니까 30도로 하셔야죠. 30도. 여기도 하나의 트릭이 있는 거고요. 30도. 그래서 코사인 30도 분의 25파이가 정답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름 정사형계의 일종의 시그니처 문항이니까, 시그니처란 말을 너무 자주 쓴다. 하여튼 대표 문항 맞아요. 근데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근데 외워두세요.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한다. 응용 활용인데 굳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이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사형 얘기 복잡한 거 더 많지만 우리의 목표상 필수 예제 정도만 풀 수 있도록 하자. 의 목표를 이제 이루는 단어입니다. 공간도형 마칠게요.